그럼 첫 번째로 특별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KTS 엔지니어링의 유성환 상무님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KTS 엔지니어링의 유성환 상무입니다. 먼저 정비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어서 계획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사업은 노후된 주택의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공급 확대를 하고 전체적으로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종류에 대해서는 관련 해당 법률에 따라서 나눠지는 부분이 좀 있는데,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기준에서 보시게 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으로 세분이 되고요. 저희 대상지 같은 경우는 은하마을은 재건축 사업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계획도시 정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본사와 105법으로 볼 수 있고요. 시행은 23년 12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먼저 도입 배경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1990년대 조성이 됐고 30년 정도가 경과가 됐기 때문에 배관이 부식되고 층간소음이나 이제 주차난 등 이제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해서 주민들의 신속한 정비가 요구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주환경 정주인구 대비 부족한 도시 서비스나 그리고 기반시설 노후화 등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도입된 제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정비 방식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정비 방식은 기존의 단지별로 개별 단지에서 정비하는 기존 수법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고, 대상지 같은 경우는 여러 단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을 하죠. 그래서 크게는 슈퍼블럭 기준에서 공동 개발하는 형태로 통합해서 진행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쨌든 전체 신도시에 대한 부분을 재정비하는 상황에서 보면 광역적인 도시정비 방식이다라는 부분으로도 설명이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적용하게 되는 규제 완화라든가 예전에 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해서 신속하게 사업 추진이 가능한 내용 등에 대한 부분들은 이 법의 특이점으로 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크게는 이제 3가지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여러 단지에 대한 부분은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이제 완화가 가능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도시건축 규제 완화에 관련된 사항에서는 국토유계 및 유형 법률에 따라서 3종 일반 주거적으로 결정된 지역은 3종 일반 주거적의 최대 용적률은 3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법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300%를 초과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점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높이 제한 완화에 따라서 건축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보다 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별 정비 계획에 대한 부분이 결정된 이후에 진행하게 된 각종 심의, 건축 심의라든가 교통 심의, 그리고 환경, 공원 이런 각각의 심의에 대한 부분도 통합 심의를 통해서 한꺼번에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단축에 대한 부분도 추진 일정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의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경위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24년 5월 달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대한 부분이 국토부에서 발표가 좀 있었고요. 이후에 24년 6월 달에 공모지침 공고 이후에 24년 9월부터 12개 구역에서 공모에 참여를 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24년 11월 27일 날 은하마을이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특별건축구역, 특별정비구역 지정이나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업무가 후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추진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추진 절차에 대한 부분은 준비 단계에서부터 수립 단계, 그리고 법정 절차에 해당하는 입안 제한 단계로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부터 수립 단계 과정에서는 자문회의의 구성단을 먼저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예비 시행자를 지정을 한 다음에 적극적인 법정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정비계획안을, 특별정비계획안을 마련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수립 단계에서 2차례 자문회의를 거쳐서 작성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천시에 이 특별정비계획 위반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동 소유자의 전체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이러한 요건이 갖춰졌을 때만 이러한 법정 절차가 진행이 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반 제한이 있은 후에 주민공람은 14일 정도 진행을 하고요. 이어서 부천시 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를 선정을 하고 심의에서 인정이 되는 경우에 이제 결정 고시하는 이러한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앞단의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은하마을 특별정비계획 추진 경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24년 11월 27일 날 은하마을은 선도지구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25년 7월에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예비 시행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5년 9월 달에 사전자문회의를 신청을 했고, 그리고 사전자문회의는 10월 2일, 11월 27일 날 두 차례 걸쳐서 진행된 내용입니다. 대상지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부천시청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14만 2천 제곱미터 정도고요. 그리고 4개 단지, 주공 2차, 대우동구, 효성 쌍용아파트 요 4개 단지를 통합해서 하나의 단지로 공동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대상지 남측에는 이렇게 지하철역과 지역 간 연결하는 이렇게 간선도로에 대한 부분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인프라 수준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상지 또 인근에 주거의 서비스 지원 시설로 볼 수 있는 이렇게 판매 그리고 이제 상업 이런 시설들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입지 여건에서 또 우수한 지역이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왼쪽 위에 있는 도면 먼저 좀 보시면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측의 길주로 주변에 간선보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들어가 있죠. 일반 상업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오른쪽 위에 있는 도면이에요. 그리고 대상지 내에는 이렇게 어린이공원과 학교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보행 통행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십자 형태의 보행자 전용 도로를 통해서 각각의 단지나 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차량 통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별로 설치되어 있는 차량 출입구 1개 또는 2개를 통해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소유자 현황에 대한 부분은 학교나 이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대부분 이제 사유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충수에서는 학교와 일부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건축물이 그 최고 2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구상안입니다. 먼저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문화공원으로 검토를 좀 했고요. 문화공원은 대상지 내외에 위치한 학교와 연계해서 검토될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격자형의 도로 체계는 이렇게 십자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죠. 이 체계는 유지를 하되 이게 기존 도로 체계 때문에 단지가 이렇게 4개의 단지로 구분된 상황에서 하나의 단지로 통합하기 위해서 기존에 결정된 이 십자 형태의 도시계획서를 폐지를 하고요. 그리고 공지계획에서 같은 패턴의 공공보행 통로로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비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주택 공급 양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발생 교통량이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남측 도로를 확보하는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각적인 개방감 확보를 위해서 통경 공간은 남북 방향으로 설정을 좀 했습니다. 충수계획에서 특이점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대상지 내의 기준에서는 이제 북측에 이렇게 학교가 있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일조 영향이나 또 이제 학교에 대한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학교 남측 지역은 중저층 이하로 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정비 구역은 그 정비사업의 범위를 결정하는 주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계 설정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슈퍼블럭을 기준으로 도시계획 시설, 도로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을 좀 했고요. 면적에 대한 부분은 14만 2,105.9 제곱미터로 적용을 했습니다. 용도적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용도적은 변경이 없습니다. 토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획지 면적의 비율은 77.6%로 적용을 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획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측에는 현재는 15m 도로로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 도로를 15m에서 18m, 3m 정도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동측에 있는 이 문화공원에 대한 부분은 주변 지역에서 인지나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용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차로에서부터 연결해서 배치를 한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학교는 존치하고요. 학교 외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좀 했습니다. 용적률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먼저 종전 용적률은 용적률의 시작되는 용적률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 특별정비계획의 상위 계획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종전용적률은 220%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공기업 비율에 대한 부분은 부천시 관련 조례에 따라서 10% 이상의 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해서 상한 용적률, 그러니까 설계가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최대 용적률에 대한 부분은 종전 용적률 220%에서부터 공공기획에 따라서 350%까지 적용을 한 내용이 되겠고요. 총 용적률 증가량 220에서부터 350까지니까 요 130%에 해당하는 부분의 10%면 이제 13% 정도가 적용이 되는데 공공기업 비율은 이렇게 13%에 대한 부분을 적용해서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정비계획 아닙니다. 이 보시는 도면이 사실상 특별정비계획의 마스터 플랜으로 볼 수 있는 도면이세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꼭 좀 아셨으면 좋겠는 내용 세 가지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정비계획 결정사항은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사업의 범위를 결정하는 특별정비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요한 결정사항은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도로, 공원, 학교,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획지의 형태, 규모 등의 평면적인 토지용계 결정사항도 중요한 결정사항이고, 그리고 세 번째 또 중요한 결정사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 요 획지에 적용하게 되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등의 이제 밀도계획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정비계획을 통해서 결정하는 부분은 주요 내용이 이렇게 세 가지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건축계획에 관련된 내용들, 뭐 주동 배치라든가 형태, 디자인, 평형, 세대수, 그리고 뭐 부대복리 시설, 그 프로그램 등 이런 구체적인 계획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먼저 선행적으로 이렇게 특별정비계획이 결정된 다음에 통합심의 때, 또 사업시행 인가 때, 이때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축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밀도계획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용적률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 용적률은 350% 이하로 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고 높이에 대한 부분은 150m 이하, 층수에서는 최고 49층 이하로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대지 내에 적용되는 공제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북쪽도로의 연장선에서 남측의 광장까지 연결되는 보행동선이 개방감 있게 시원하게 설정이 될 수 있도록 공공보행 통로와 통로 양 끝단에 통경축을 40m 폭으로 계획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지 경계선에 따라서 1점 빨간색 점선 부분입니다. 이렇게 건축 한계선을 지정하고 건축 한계선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형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 설명드리는 이 특별정비계획 안에 대한 부분은 앞단에서 여러 차례 자문회의를 거쳐서 진행을 한 그런 내용에 따라서 작성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반 제안에서부터 결정 고시까지 일정에 대한 부분은 단기 일정을 목표로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게 되면 바로 이어서 관련 부서 협의를 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상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재검토가 필요한 조금은 부정적인 의견에 가까운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런 의견에 따라서 조치계획을 작성을 하게 되면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에서 다소 조금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 조정된 내용에 대한 부분은 관련 부서 협의 이후에 이제 주민공람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또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후에 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정비위원회 심의 결정 고시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리고 계획 내용이나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관련 부서 협의도 하고 공람도 하고 또 심의에서 심의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에 대한 부분을 또 조치하는 과정에서 일정이나 계획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의 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 좀 마치고 이어서 설계에 대한 부분도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계 설명하기 전에 여기 설명의 장소가 1000명 이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 서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만큼 문화마을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4층에 올라가시면은 지금 여기 설명의 장소를 보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으니 앞으로 한 1시간 정도 더 설명을 진행할 수 있으니 서서 들으시기보다는 편하게 위에서 들으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